미국이 대만에 최신 무기를 안 주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어차피 KF-21 나오면 수출할 국가가 많은데 굳이 리스크가 큰 대만에 팔 이유는 없는데.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지속되며 대만의 전략적 위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만을 차지하고 나면 중국은 태평양 진출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기에 더욱더 노골적으로 무력 통일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이에 가만히 있지 않으며 중국과 맞붙어도 지지 않을 국가인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미국산 군사무기를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은 대만에 110억 달러가 넘는 무기 수출 계약을 통해 M1A2 에이브람스 전차 100여 대와 스팅어 미사일 250기 등 중국에 맞설 만한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래식 무기보다 대만이 진정으로 원했던 전략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돈 주고 살 수 있는 최고 성능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입니다. 대만은 몇 년 전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고자 미국에 로비를 했지만 미국에선 대만의 대외적인 요인으로 F-35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 불의의 사고로 F-35 기체가 중국 손에 넘어가 기술이 유출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것도 있으며 또한 현재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집권당은 반중을 내세우고 있지만 언제든 친중적인 정당이 집권하여 홍콩처럼 중국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최신 과학기술이 집약된 F-35 스텔스 전투기는 대만에 판매하는 것이 불어되었으며 미국과 동맹국이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터키와 같은 일부 국가들에게도 F-35 판매가 불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F-35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일부 동맹국이며 F-35 전투기를 통해 적성국의 전투기인 중국과 러시아의 모든 전투기를 모두 이길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세계 각국에선 F-35 기체가 매우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지만 무리해서라도 전략 자산으로 구매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대만도 한국처럼 F-35를 구매하고 싶어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차선책으로 F-16을 업그레이드한 기체인 F-16V 바이퍼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게 바이퍼 66대를 판매 승인했고 총 수출 금액은 10조 원가량입니다. 바이퍼 한 대당 1,500억 수준으로 판매한 것입니다. 이에 대만에서는 크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F-16을 아무리 업그레이드했다고 하지만 F-16은 1970년대 후반 개발에 착수하여 90년대 실전 배치된 노후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F-16을 제조한 록히드 마틴 측에서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2060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개발되고 있는 기체에 비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대만의 현지 상황에는 바이퍼가 맞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식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은 중국 공군이 확보한 최고 성능의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국의 스텔스답게 대만의 군용 레이더에 젠-20이 포착되어 제대로 된 스텔스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대만의 미사일로 중국 최고의 전투기인 젠-20을 충분히 격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름뿐인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의 경우 바이퍼로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것이며 상당히 노후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쯤은 가뿐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 논란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대만이 2019년 바이퍼를 계약할 당시 한 대당 도입 단가는 1,5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2년 현재 최신식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단가가 폭락해 대당 900억 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태국에서도 노후 기종인 F-5를 대체하기 위해 F-35를 구매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F-35가 처음 나왔을 당시의 가격이 1,700억 원이었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으로 내려온 것이며 협상에 따라
800억 원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 보여집니다. 물론 F-35의 제조사와 미국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뒤에 업그레이드 비용 청구로 막대한 이익을 보려는 계획이지만 도입 가격으로만 본다면 대만이 바이퍼를 구매한 계약에서 완전히 손해를 봤다는 결과입니다. 대만은 최신식 F-35 2대를 살 수 있는 돈으로 개발한 지 40년 된 바이퍼를 한 대 산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싸게 구매한 전투기인 만큼 제대로 된 효과를 보여준다면 좋겠지만 최근 대만 여론에서 미국 F-16V를 괜히 도입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첨단 장비와 안전 장비를 업그레이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추락이라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사고기가 1월 10일 오후 2시 55분에 이륙했고 3시 25분까지 정상 작동한 뒤 3시 26분부터 통신이 두절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해당 전투기는 대만 공군 훈련장 인근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보이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만 측은 헬기와 고속정 등을 동원해 수색 중이지만 현재까지 좋은 소식은 없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사고 소식에 대만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작 도입한 지 3개월 된 전투기를 매우 비싸게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자국 주도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미국의 로키드 마틴 주도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하면 비슷한 내용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전투기를 구매했지만 주도권이 없다는 것도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일입니다. 대만은 바이퍼 60여 대를 새로 구매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사용하던 F-16 또한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비용은 4조 7천억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만 내부의 바이퍼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만 내에서 바이퍼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며 대만 네티즌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 훌륭한 동맹이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에게만 의존하다가는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최신형 기체를 확보할 수도 없으며 안보 비용으로 막대한 지출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대만 네티즌들은 새로운 대책으로 한국이 개발 중인 전투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지정학적 상황이 비슷한 한국은 자국의 노후한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성능이 좋으면서도 훌륭한 기체를 만들고 있다며 최근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고 빠르면 3년 안에 실전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협력해 공동개발에 나서고 있는 인도네시아 측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며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첨단 과학기술 강국인 대만이 한국과 전투기 개발을 함께 해야 한다는 대만 국민들의 주장이 현지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공동개발로 2조 원 수준의 개발금을 지출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만은 이번 전투기 업그레이드 비용에만 10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해드릴 돈이면 차라리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데다 최신식 기체를 도입할 수 있는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KF-21의 성능은 대만이 도입한 바이퍼를 압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외부 무장 상태로 개발 중이다.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F-35처럼 내부 무장을 적용한 뒤 스텔스 기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에게 F-35의 스텔스 기술이 넘어갈까 우려한 미국이 수출을 막고 있는 상황에 대만이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실전용 스텔스 전투기는 KF-21이 유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KF-21이 F-16보다 장점인 부분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선 국내 개발 및 생산으로 자주 국방이 가능하며 미국 제조업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적인 정비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생산 대수가 많아질수록 유지 비용이 저렴해지는 것도 장점이며 기존의 엔진이 하나이던 F-16이나 F-35와 다르게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하고 크기도 더 큽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략 미사일을 더욱 많이 장착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도 매우 넓은 데다 최대 이륙 중량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다가 2020년대 들어서
수출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완료하는 곳은 한국에 KF-21밖에 없는 상황이며 F-35를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하지 못하는 국가들, 예를 들어 터키나 대만과 같은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가격과 유지 비용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F-35의 가격이 많이 내려와 KF-21의 예상 가격과 200억 내외로 차이가 나고 있지만 유지 비용은 F-35가 KF-21의 2배가량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바이퍼 업그레이드처럼 F-35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감안하면 유지 비용이 KF-21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 CNN에서는 KF-21의 출고식 이후 태국, 필리핀 등에서 KF-21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이미 한국의 P-50 훈련기나 FA-50 경공격기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 중입니다. 필리핀 등에서는 한국의 FA-50을 추가로 구매하고 싶다는 의견까지 낼 정도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차후 스텔스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준 5세대급의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제일 먼저 믿고 구매할 만한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라크와 함께 한국산 무기를 맹신하는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KF-21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어서 오래된 구식의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유럽의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한국의 KF-21과의 경쟁에서 밀려 도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은 KF-21의 수출 대상 지역으로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정도를 후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FA-50 수출 경험을 토대로 KF-21의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차후 정비와 업그레이드 사업까지 진행하여 첫 전투기 개발치고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기존의 유럽권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라팔과 유로파이터와도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생긴 형상 자체가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차후 기술 개발에 맞춰 업그레이드만 진행하더라도 5세대, 6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기체는 레이더 탐지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공기역학만 고려한 기체로 유럽과 프랑스 개발사에서 스텔스 업그레이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실전 배치엔 들어갔지만 사실상 성능 개량이 중단되어 발전 가능성이 없는 기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KF-21은 실전 배치 후에도 5세대, 6세대로 나아가기 위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미래 보존 가치가 경쟁 기체와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자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한 대만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한국 KF-21밖에 없다며 대만 네티즌들은 한국에 전투기를 도입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만에 무기 수출을 승인할 당시 강력한 반발을 한 만큼 한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며 만약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대만에 우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과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KF-21 개발에 도움이 안 되는 인도네시아와 협력하기보단 독자 개발 후에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대만에 전투기가 말썽을 일으키며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자는 여론이 조성되는 가운데 청중의 일부 의견, 현재 미국 전투기들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뛰어난 기술이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제조사들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대로 간다면 미래의 유럽이나 미국의 전투기들은 답이 없다고 봐야죠. 이것은 6세대 무인 전투기가 나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KF-21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봅니다. 대만에 판매하면 우리 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만의 판매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이 보라매를 대만에 판매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들 이유는 알잖아요. 한국도 이제 방산무기 판매할 때 미국처럼 자국의 안보와 믿을만한 동맹, 미래의 경제성을 따져서 판매할 시기가 된 거지요. 덮어놓고 팔고 볼 게 아니라 대만은 중국의 흡수통일 될 확률이 있는데
무기나 기술 수출하는 게 장기적으론 안 좋을 듯.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